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늘도 여전히 도공 도연은 막 꺼낸 도자기를 이건 망치로 아니야. 부수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런 것은 개밥그릇도 못 써요.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공들였는데요. 아이고, 이게 뭔 난리여. 이런 것은 개밥그릇도 못 써요. 아니 내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허구한 날 그렇게 망치로 깨면 어떡해요. 부인 심씨의 원망과 푸념은 오늘도 이어졌어요. 아들 도희도 쳐다만 보고 있었죠.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죽은 항아리는 깨버려야 이런 것은 하오. 개밥 그릇도 못 써요. 아들 도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느 날 부인 심씨가 몰래 잘못 나온 도자기들을 장에서 팔고 있었지요. 아니 장인이란 사람이 시장에서 도자기로 장사를 해? 도연도 이젠 끝났구먼. 지나가는 이웃마을 도자기 장인 최 씨가 빈정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부인 부인, 그래도 그렇지. 내가 시장에서 싸구려 도자기나 파는 사람으로 매도돼야 속이 시원하겠소. 어찌 나를 그리 모르오니. 그날 이후 심 씨는 도자기를 팔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일해서 품삯을 벌자 다짐했습니다. 여기는 도연의 가마터. 마당 한편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도익으로부터 가마터를 물려받은 지 어언 20년이 흘렀지만 도연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백자를 구워내지 못했습니다. 초가집 옆 가마터에서는 아들 도희가 또 다른 도자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가마 앞에 웅크리고 앉아 불길을 지켜보는 소년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도희야, 불온도는 아버지 아직 1100도입니다. 더 올려야 해. 백자는 최소 50도는 돼야 한다.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온도를 3일 동안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이런 날 것은 수많은 실패를 개밥그릇도 거듭된 후 못 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도희야, 조금만 더 버티자. 예, 아버지.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을 끄는 순간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긴다. 나흘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도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긴 문이 열리자 은은한 푸른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드디어 저건 성공했다. 도연과 도희는 말을 잊었습니다. 가마 구석에서 하나의 항아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드디어 항아리는 성공했다. 완벽했습니다. 균열 하나 없고 유약은 투명하면서도 은은한 청백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속이 비칠 정도로 얇고 균일했습니다. 두드려보니 맑은 종소리 같은 음색이 울렸습니다. 성공이다. 드디어 성공했다. 도연은 항아리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아니 이건 선친 아니야. 때부터 계산하면 60년의 꿈이 이루어진 이런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개밥그릇도 못 써요. 세월이 흘러 2025년 세계문화유산 축제 현장. 믿을 수 없을 만큼 300년 전 만든 도연의 다랑아리가 지금 경이롭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의 미 특별전에 초대되었습니다. 믿을-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랑아리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Magnificence. It's perfect. Incredible. Unbelievable. 한국의 작은 마을, 도공이 만든 항아리가 Magnificent.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인간의 진심과 정성은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죠. 대체 이 다랑아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었을까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천히 파. 여기는 도연이 묻힌 선산. 조심해. 천천히 파. 2024년 봄 경기도 여주의 한 야산에서는 파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오대손 이재우는 선산 정리를 위해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중장비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고 인부들이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있는데요. 뭔가가 있는데요. 인부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흙 속에서 둥그런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묘지 부장품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하얀 도자기 항아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아버님, 항아리. 항아리 안에 뭔가 있어요. 재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다랑알이었습니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아버님, 이거 봐요. 항아리 안에 뭔가 있어요. 아들 민수가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쪽지였습니다. 300년의 세월을 견딘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건 마지막 작품이다. 흙과 불이 만나 탄생한 생명이다. 후손들이여, 이 도자기를 함부로 팔지 마시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성과 혼이 담긴 것이니 경진년 1760년 봄 도공 도현의 아들 도휘가 남김. 도희, 우리 8대 조상님이신데. 재우는 쪽지를 읽으며 숙연해졌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던 항아리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에 비친 항아리의 표면은 은은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완벽한 곡선은 300년 전 장인의 혼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대를 거슬러 그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300년 전 조선 영조시대의 경기도 광주. 또 실패야. 쾅! 망치질 소리가 좁아진 나는 굶어 마당에 죽으면 울려 죽었지. 퍼졌습니다. 죽은 항아리는 도연은 깨버려야 갓 하고. 구워낸 도자기를 내려놓자마자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하얀 파편들이 사방으로 내 튀었습니다.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여보, 허구한 날 진정하세요. 그렇게 망치로 깨면 어떡해요? 이번 것은 그래도 좀. 아내 심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이런 것은 개박으로도 도연은 못 써요. 아버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니요. 이건 제대로 된 백자가 아니요. 유약이 고르지 않고 색이 탁해. 이런 걸 어찌 백자라 부를 수 있겠소. 마당 한편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초가집 옆 가마터에서는 아들 도희가 또 다른 도자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가마 앞에 웅크리고 앉아 불길을 지켜보는 소년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불온도는 아버지, 아직 1100도입니다. 더 올려야 해. 백자는 최소 1250도는 돼야 한다.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도희야, 불온도는 하지만 도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온도를 3일 동안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쉬익쉬익 가마 안에서는 불길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나무를 한 알음 더 집어넣었습니다. 참나무를 쪼개 만든 장작이 타들어가며 붉은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도희야,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안 된다. 불은 살아있는 생명이야.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불은 우리를 배신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도익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아, 내가 아무리 불을 잘 다뤄도 소용없다. 흙이 문제다. 흙이. 아버지, 흙이요? 그래, 좋은 백자는 좋은 흙에서 나온다. 흙의 성질을 알아야 해. 철분이 적고 입자가 고운 흙을 찾아라. 그 흙은 내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 꿈에서 깬 도연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었습니다. 흙이 문제였구나. 이튿날부터 도연은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도공들이 쓰는 흙, 경상도, 진주의 흙, 전라도, 강진의 흙. 온갖 흙을 도희야, 구해왔지만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그 안 어느 된다. 것도 불은 도연이 살아있는 원하는 생명이다. 백자를 만들어내지 도연아, 네가 아무리 불을 못했습니다. 잘 다뤄도 소용없다. 아버지, 흙이 문제다. 이번에는 충청도 공주에서 가져온 흙입니다. 도희가 지게에 흙을 가득 지고 왔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도희야. 도연은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고운 흙이었죠.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흙을 물에 개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항아리의 형태를 만들어 갔습니다. 도연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죠. 20해 동안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만큼 기술은 늘어 있었습니다. 도희야, 잘 보거라. 항아리를 만들 때는 힘을 주되 마지막엔 힘을 빼야 한다. 너무 세게 누르면 형태가 무너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모양이 잡히지 않는다. 예, 아버지.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패였습니다. 가마에서 꺼낸 항아리는 군데군데 검은 반점이 생겨 있었어요. 철분이 산화되어 생긴 얼룩이었습니다. 쾅! 아버지, 또다시 그만하세요. 망치질이 이어졌습니다. 실패를 맞은 어느 봄날, 도연은 선친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집 뒷산의 작은 아버지! 야산에 자리한 조촐한 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백자 하나 아버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도연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20년을 바쳐도 이루지 못한 꿈.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가업을 제대로 잇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짝. 묘 옆 언덕에서 무언가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흙이었어요. 다른 곳의 흙과는 확연히 다른 하얀 빛을 띤 흙이었죠. 손으로 흙을 떠보니 부드러우면서도 삽과 점성이 지게를 가지고 뒷산으로 있었어요. 와라. 입에 넣어 씹어보니 모래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다. 바로 이거야. 도연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도희를 불렀습니다. 도희야, 삽과 지게를 가지고 뒷산으로 와라. 어서. 부자는 그날 하루 종일 흙을 캤습니다. 뒷산 선친묘 옆에 작은 언덕에서 나온 백토였어요. 철분이 거의 없고 입자가 고우며 점성이 뛰어난 최상급의 백토였습니다. 도희야, 내 할아버지께서 이곳에 묘를 쓰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흙을 아셨던 거야. 이 땅의 흙을 말이다. 아버지. 도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흙을 구했다고 해서 바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토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흙을 물에 풀어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큰 독에 흙을 넣고 물을 부어 저었습니다. 무거운 모래와 돌은 가라앉고 고운 흙만 물에 떠올랐습니다. 이 물을 다른 독으로 옮겼습니다. 도희야, 이 과정을 도희야. 최소 3번은 반복해야 한다. 네가 해봐라.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구울 때 터지거나 얼룩이 생긴다. 예, 아버지. 도희야, 그런데 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네가 이 해봐라. 흙을 모르셨을까요? 흙은 자기 때를 안단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도희야. 않는 법이지. 물에 푼 네가 흙을 해봐라. 며칠간 가라앉혔습니다. 맨 위에 맑은 물을 따라내고 중간층에 고운 흙만 건져냈어요. 도희야, 이것을 햇볕에 말려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손을 떼면 흩어지는 정도가 좋다. 도연은 매일 흙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때로는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제된 흙은 다시 반죽 과정을 거쳤습니다. 흙 속의 공기를 빼기 위해 수백 번 치대고 주물렀습니다. 공기 방울이 남아있으면 구울 때 그 부분이 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희야, 내가 해봐라. 도희는 흙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다루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다. 한 달 동안 흙을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숙성된 흙은 이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희야, 물레의 중심은 도자기의 생명이다.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위잉위잉 물레가 돌아갔습니다. 도연의 손이 흙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형태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벽의 두께는 어디서나 같아야 한다.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도희야, 얇으면 잘 보거라. 구울 때 뒤틀린다. 항아리를 만들 때는 땀이 힘을 이마를 주되 타고 힘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흙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마치 흙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윗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건조 과정이 필요했어요. 너무 빨리 마르면 갈라지고 너무 천천히 마르면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늘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어라. 직사광선은 피해야 한다. 완벽해. 이제 초벌구이를 해야겠다. 초벌구이는 800도에서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고온 구이 전에 도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도희야, 천천히 온도를 올려라. 급하게 올리면 터진다. 가마에 도자기를 넣었습니다. 불을 지펴라. 타닥타닥 참나무 장작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온도를 올려갔습니다. 처음 4시간은 300도까지만 올렸습니다. 도자기 속 수분이 증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게 올리면 수증기가 팽창하며 도자기를 깨뜨린다. 다음 4시간 동안은 600도까지 올렸습니다. 도희는 밤새 가마 앞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심씨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희야, 좀 쉬어라. 내가 쓰러지면 누가 불을 지피겠니? 어머니,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마침내 800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온도를 6시간 유지했습니다. 총 14시간의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식혀야 한다. 절대 가마문을 열면 안 된다. 급격히 식으면 갈라진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가마가 충분히 식은 후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성공이다. 초벌구이된 도자기는 연한 살구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표면을 두드려 보니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균열이 없다. 완벽해. 다음은 유약을 바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유약은 장석, 석회석, 백토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너무 묽으면 얇게 발려 색이 나오지 않고 너무 되직하면 두껍게 발려 흘러내린다. 고르게 발라졌는지 확인해라. 두껍거나 얇은 부분이 있으면 색이 고르지 않게 나온다. 유약을 바른 도자기는 다시 하루를 건조시켰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본 구이는 1300도의 지옥 같은 열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도연과 도희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도희야, 이번만큼은 성공해야 한다. 흙도 좋고 형태도 완벽하다. 이제 남은 것은 불뿐이다. 예, 아버지. 가마에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항아리를 함께 넣었습니다. 한 개라도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했습니다. 장작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도희야, 무슨 나무를 쓰고 있느냐? 참나무입니다, 아버지. 아니다. 참나무 중에서도 상수리나무, 굴참나무를 써야 한다. 이 나무들은 불꽃이 오래가고 안정적이며 연기가 적다. 나무의 성질을 태우는 거야. 단순히 장작을 태우는 게 아니다. 도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장작을 골라왔습니다. 첫날, 온도를 천천히 올려갔습니다. 200도, 400도, 600도, 12시간에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1000도를 넘어가면 도자기 내부의 화학적 변화가 시작된다. 도연과 도희는 교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4시간씩 교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심씨는 밥을 해다 나르고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아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요. 1100도를 넘어섰습니다. 가마 안은 밝은 주황색으로 빛났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1200도.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장작을 쉴 새 없이 집어넣었습니다. 가마 안의 불길은 살아있는 용처럼 춤을 췄습니다. 1240도, 1250도, 1250도. 좋아. 이 온도를 유지해라. 하지만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온도가 떨어졌고 너무 많은 장작을 넣으면 온도가 치솟았습니다. 도희야, 불은 살아있다. 불과 대화해야 해. 불의 색깔을 봐라.
주황색이면 온도가 낮은 것이고 노란색에 가까우면 적당한 것이다. 흰색이 되면 너무 높은 거다. 도인은 가마 입구의 작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길의 색을 확인했습니다. 밝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아버지. 셋째 날,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다, 도희야. 3시간만 더 버티면 된다. 예, 아버지. 드디어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을 끄고 가마문을 봉했습니다. 이제 진짜 기다려야 싸움이 한다. 시작된다. 4일.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나흘을 기다리는 동안 집안에는 긴장감이 이제 감돌았습니다. 진짜 도연은 싸움이 가마 주변을 시작된다. 서성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벌써 나흘이 진짜 지났는데. 싸움이 시작된다. 안 돼. 완전히 식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따뜻하면 갈라진다. 도희는 답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완벽주의는 싸움이 시작된다. 때로는 지나쳤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말대로여야 했고 조금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제 도희야,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온도를 1280도까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270도로 했을 때. 닥쳐. 도연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나에게 가르치려 드느냐. 나는 20년을 이 일을 해왔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지만 아버지. 됐다. 내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내 말만 따르면 된다.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함과 억울함,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희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일이 싫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저 심부름꾼으로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심 씨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도희야, 내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란다. 다만 20년 동안의 실패가 아버지를 짓누르고 있는 거야. 아버지도 괴로워하고 계신단다. 하지만 왜 저한테만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야. 아버지의 엄격함은 너를 완벽한 도공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거란다. 저는 도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도희의 고백에 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째 날 드디어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연이 첫 번째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아!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항아리 한쪽에 큰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유약도 한쪽으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쾅! 망치질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닥 부분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쾅! 세 번째 항아리.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항아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균열도 없고 뒤틀림도 없었습니다. 유약의 색도 고르게 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유약의 색이 탁해. 투명하지 않아. 이건 진정한 백자가 아니야. 쾅! 아버지, 그만하세요. 도희가 소리쳤습니다. 아, 이건 이런 것은 충분히 좋은 개밥 항아리예요. 그릇도 못 써. 조금 탁하다고 해서 아버지, 그래도 깨뜨릴 그렇지. 필요는 얼마나 없잖아요. 공들였는데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압니다. 2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해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팔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명예가 중요한가. 내 이름으로 이런 조잡한 물건을 아버지, 세상에 내놓을 수는 그만하세요. 없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어머니가 매일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시는 거 모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만하세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가라. 예. 내 앞에서 당장 나가. 이 못난 놈아.
도희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도희는 집을 떠나 한양으로 갔습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품팔이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짐을 나르고 때로는 객주집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가 왔어요. 도희야, 어머니란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마 앞에 계신다. 내 걱정을 많이 하신단다. 돌아오렴.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실 거야. 하지만 도희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고 아버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희는 인사동 골목에서 작은 도자기 가게를 발견했어요. 가게 안에는 80세는 되어 보이는 노인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허허, 젊은이, 도자기에 관심이 있나? 예. 저도 예전에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잠깐 도와주겠나? 이 늙은이 혼자 하기엔 힘이 부치는군. 도희는 노인을 도와 물레를 돌리고 흙을 옮겼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길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젊은이, 도자기는 급한 마음으로는 만들 수 없다네. 흙도 불도 모두 기다림이 필요하지. 자네는 왜 그리 급한가? 저는 아버지와 다퉜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완벽을 추구하십니다. 완벽이 나쁜 건가? 하지만 그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아버지는 도공인가? 예. 그럼 이해할 수 있겠군. 도공에게 작품은 자식과 같다네. 못난 자식을 세상에 내보낼 수 없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겠나? 도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마의 도자기는 기다림의 연속이자 흙과 불의 대화일세. 조금이라도 진심이 어긋나면 그건 개밥 그릇이 되고 만다네. 자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보게나. 노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석 달 만에 도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집은 여전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도희야, 아버지.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도희야. 내가 너무 가혹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아니다. 너는 옳았어. 나는 명예에 집착한 나머지 가족을 돌보지 못했구나.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가마의 도자기는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요. 흙과 불의 대화라는 것을요. 조금이라도 진심이 어긋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요.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희야, 함께 만들자. 이제는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부자가 함께 만드는 거다. 예, 아버지. 부자가 화해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관아에서 통문이 왔습니다. 왕명이다. 모든 도공은 만든 도자기를 관아에 바쳐야 한다. 왕실에서 사용할 백자를 선별하겠다. 아버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석 달 만에 도희가 집으로 돌아온 후 부자는 다시 마음을 모았어요. 화해의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백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흙을 정제하고 물레를 돌리고 유약을 바르고 불을 지피는 과정.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부자가 함께 호흡을 맞췄고 심씨도 밤낮으로 뒷바라지를 했죠. 72시간의 불지피기, 4일간의 냉각. 드디어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가마 구석에서 하나의 항아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균열 하나 없고 유약은 투명하면서도 은은한 청백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다. 드디어. 도연은 항아리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아니, 선친 때부터 계산하면 60년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도연 형님 계시오? 고을에서 소문난 도공. 박도공이었어요. 그는 관아와도 친분이 있고 여러 양반가의 도자기를 납품하는 성공한 도공이었습니다. 아, 박도공. 무슨 일이오? 지나가다 들렀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박상진은 마당을 둘러보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마루 위에 놓인 백자 항아리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것이. 박상진은 다가가 항아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춰보고 두드려보고 유약을 살폈죠.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이것을 형님이 만드신 겁니까? 그렇소. 믿을 수가 없소이다. 나도 30년 도공 생활을 했지만 이런 백자는 처음 보오. 유약의 투명도, 형태의 완벽함, 색의 순수함. 이건 진정한 명품이오. 박상진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하시오. 나는 평생 이런 것을 만들어 보지 못했소. 하지만 도연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감탄 속에 묻혀있는 질투와 시기의 빛이었습니다. 과찬이요, 박도공. 아니요, 진심이요. 하지만 형님, 이것을 어디에 쓸 생각이요? 아직 정하지 못했소. 그렇다면 혹시 팔 생각은 없으시오? 내가 좋은 값에 사겠소. 아니요, 이것은 팔 수 없소. 박상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왕실에 바칠 생각이시오? 왕실이라니? 형님은 모르시오? 곧 왕명이 내려올 거라는 소문이 있어. 각 지역의 명품 백자를 수거한다고.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상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형님, 조심하시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고 박상진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도연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상진이 다녀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모든 도공들은 왕명이다. 일주일 이내 최상급 모든 백자 세 도공들은 점씩을 관아에 밖으로 바치라. 나오라. 명을 어기는 자는 관아의 엄벌에 관리들이 처하리라.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도공들은 관리가 일주일 이내 두루마리를 최상급 펼쳐 백자 세 읽기 점씩을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바치라. 명을 어기는 정교하노라. 자는 엄벌에 처하리라. 왕실에서 사용할 최상급 백자를 선별하고자 하니 광주 일대의 모든 도공들은 일주일 이내에 최상품 백자 3점씩을 관아에 바치라. 명을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리라. 3점이라고? 도공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원래는 1점씩이라 들었는데 관에서 하나는 왕실에 나머지는 따로 빼돌리려는 게 분명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3점. 우리는 겨우 1점밖에 없소. 그럼 다시 만드시면. 아니요. 저 완벽한 것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소.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 백자 항아리를 바쳐야 합니다. 도희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저것은 20년을 바쳐 만든 것이다.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꿈이 담긴 것이고 우리 부자의 혼이 담긴 것이다. 관에서 빼돌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 왕명을 거역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합니다. 도희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여보, 도희 말이 맞아요.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심씨도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저것만큼은 지킬 것이요. 아버지, 도자기가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저것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뭡니까? 우리가 죽으란 말입니까? 부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씨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이러다간 또 집을 나가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줬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것을 만들어 바치겠소. 3점을 말이요. 하지만 저 하나만큼은 지키겠소. 아버지, 그렇게 하면 들통날 수 있습니다. 관에서 조사하면 그래도 저것만큼은 지킨다. 이것이 내 마지막 고집이다. 도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도연과 도희는 밤낮으로 3점의 백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겼어요. 일주일. 완벽한 백자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흙을 충분히 정제하지 못했죠. 건조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불을 지피는 시간도 짧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세 점 모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유약이 고르지 않고 형태도 조금씩 뒤틀려 있었어요. 이것들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도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관리들이 각 도공의 집을 돌며 혹시 다른 것은 백자를 수거했습니다. 없습니다. 도연의 정말요? 집에 왔을 때 관리는 세 점의 백자를 보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최상품이라고. 혹시 다른 것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없습니다. 최선을 정말요? 다했습니다. 형편없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가져가시오. 혹시 다른 것은 관리들이 세 점을 없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정말요? 이놈이 잠깐 최상급 백자를 숨겼다는 밀고가 한 들어왔다. 관리가 어디 집안을 숨겼나? 둘러보았습니다. 세 점을 이미 바쳤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없소? 없습니다. 정말로? 도공 도연! 예. 이놈이 최상급 관리는 백자를 숨겼다는 의심스러운 밀고가 들어왔다. 눈초리로 어디 숨깁니다. 도연을 세 점을 이미 쳐다보다 바쳤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도희야, 도공, 날 도연! 따라오너라. 이놈이 최상급 백자를 숨겼다는 부자는 밀고가 들어왔다. 뒷산 어디 선친의 숨깁니다. 묘로 올라갔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뭘? 이 항아리를 묻을 것이다. 도연은 묘 옆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도희도 함께 삽질을 했습니다. 깊이 한 길 정도 파들어갔을 때 도연은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다. 흙과 불이 만나 탄생한 생명이다. 후손들이여, 이 도자기를 함부로 팔지 마시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성과 혼이 담긴 것이니, 다만 세상이 이것을 필요로 할 때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하시오. 경진년 1760년 봄, 도공 도연의 아들 도희가 남김. 아버지, 이 쪽지는 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남긴다. 나는 이미 늙었다. 하지만 너는 앞으로 더 훌륭한 도공이 될 것이다.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쪽지를 항아리 안에 넣고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흙을 덮고 표시가 나지 않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낙엽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르는 척 버틸 것이다. 우리는 세 점을 바쳤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사흘 후 관아의 한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박상진이었습니다. 나으리, 아래올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공 도연이 진짜 최상품을 숨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일주일 전에 그의 집에서 직접 봤습니다. 유약의 투명도, 형태의 완벽함. 제가 30년 도공 생활을 했지만 그런 백자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왜 바치지 않았다는 것인가? 숨겼습니다.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하지만 수거할 때는 형편없는 것들만 내놓았습니다. 관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좋다. 조사하겠다. 만약 사실이라면 왕명을 거역한 죄로 엄벌에 처할 것이다. 박상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관아를 나섰습니다. 도현, 미안하지만 그런 형님, 완벽한 것을 조심하시오. 혼자만 가질 수는 좋은 것을 없지. 가지고 있으면 다음 날 때로는 새벽 화가 관아의 될 수도 포졸들이 도연의 집을 이놈을 끌고 급습했습니다. 가라! 도공 도연, 내 놈이 이 죄를 최상품 고아라! 백자를 숨겼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어디 숨겼느냐? 저는 모릅니다. 이놈을 끌고 세 가라! 점을 이미 바쳤습니다. 거짓말. 이 죄를 고아라! 박도공이 직접 봤다고 했다. 포졸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를 이놈을 끌고 드러내고 가라! 벽을 두드리고 마당을 이 죄를 파헤쳤습니다. 고아라!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현,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놈을 끌고 가라! 어디에 숨겼느냐? 없습니다. 네 죄를 정말 고아라! 없습니다. 이놈을 끌고 가라. 도연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이놈을 도희와 끌고 심씨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네 죄를 고아라! 관아의 취조실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이다. 도현 어디에 말하지 숨겼느냐? 않으면 네 아들도 끌고 올 없습니다. 것이다. 박토공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 저는 모릅니다. 이놈, 마지막이다. 왕명을 거역한 말하지 죄가 않으면 얼마나 네 아들도 무거운 줄 끌고 올 아느냐? 것이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 손을 못 쓰게 마지막이다. 만들 것이다. 말하지 도공에게 않으면 네 손은 아들도 생명이 끌고 올 것이다. 아니야.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마지막이다. 의지는 꺾이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않으면 네 아들도 퍽. 끌고 올 것이다. 퍽! 고문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의 두 손은 부러지고 손가락은 마지막이다. 뒤틀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제 네 아들도 물레를 끌고 올 돌리는 것이다. 것은 고사하고 젓가락조차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다. 말하지 않으면 마지막이다. 내 아들도 끌고 올 말하지 않으면 것이다. 네 아들도 끌고 올 그 것이다. 말에 도연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아들은 그런 마지막이다. 말해라. 말하지 어디에 않으면 숨겼느냐. 네 아들도 끌고 올 것이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도연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이다. 관아는 증거 말하지 불충분으로 않으면 네 아들도 도연을 끌고 올 것이다.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마지막이다. 돌아온 도연은 말하지 이미 않으면 사람이 네 아들도 끌고 올 아니었습니다. 것이다. 손은 뒤틀려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정신이 마지막이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 네 아들도 끌고 올 것이다. 도인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심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소? 마지막이다. 괜찮아. 말하지 않으면 네 아들도 도연은 끌고 올 것이다. 말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생 도공으로서의 삶은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이다. 아버지, 제가 말하지 않으면 네 제가 아들도 말할 끌고 걸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차라리 아니다. 도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틀린 손이었지만 우리가 힘은 있었습니다. 지켰다. 우리가 지켰다. 아버지, 도희야, 이제 내 차례다. 지켰다. 내가 더 훌륭한 도공이 되어라. 그날 이후 도연은 병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지켰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지켰다. 없게 되자 정신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20년을 바쳐 만든 완벽한 백자를 지켜냈지만 그 대가는 지켰다. 너무나 우리가 컸습니다. 지켰다. 한 달 후 도연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도희야, 뒷산 지켰다. 우리가 지켰다. 할아버지 묘 잘 지켜라.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지켰다. 우리가 눈을 지켰다.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도희야, 이제 평화로운 네 차례다. 미소가 네가 있었습니다. 더 훌륭한 도공이 자신이 되어라. 지킨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도희는 가마터에 홀로 도희야, 섰습니다. 이제 네 차례다. 아버지, 네가 더 훌륭한 눈물이 도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희야, 아버지의 이제 뜻을 네 이어가겠습니다. 차례다. 네가 더 훌륭한 도희는 도공이 무릎을 되어라. 꿇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희야, 제 이제 아들에게도 네 차례다. 이 네가 길을 더 물려주겠습니다. 훌륭한 도공이 되어라. 우리 집안의 혼을 지키겠습니다. 그날부터 도희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희야, 첫 번째 도전, 도경아, 잘 보라. 실패. 이것이 도공의 두 번째 길이다. 도전, 실패. 세 번째 도전, 실패. 하지만 도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경아, 잘 보거라. 아버지가 이것이 고문을 도공의 받으면서도 지킨 그 백자 항아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도경아, 잘 보거라. 도희는 이것이 40세가 도공의 길이다. 되었고 아들 도경이 태어났습니다. 도경아, 잘 보거라. 이것이 도공의 길이다. 도희는 도경아, 잘 아들에게 보거라. 흙을 만지는 이것이 법을 도공의 길이다. 가르쳤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도희는 50세가 되었고 여전히 완벽한 백자를 만들지 할아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도희는 60세가 되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버지, 도희는 할아버지, 드디어 100일 기도를 해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매일 뒷산 아버지의 묘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저에게 드디어 힘을 주십시오. 해냈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친 도희는 마지막 불을 지폈습니다. 60세의 몸으로는 무리였지만 정신력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버텼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3일 동안 불을 지폈습니다. 아들 도경이 함께 도왔습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아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조금만 드디어 해냈습니다. 더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4일을 기다렸습니다. 5째 날 아버지, 가마문을 할아버지, 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기익.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세 번째 항아리. 완벽했습니다. 도희는 항아리를 보며 눈물을 이것을 흘렸습니다. 뒷산 할아버지 묘 아버지. 옆에 묻어라. 할아버지,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뒷산 할아버지 묘 도경이 옆에 아버지를 묻어라. 부축했습니다. 도경아, 예, 아버지. 이것을 뒷산 할아버지 이것- 묘 옆에 묻어라. 이것을 예, 뒷산 할아버지 아버지, 묘 옆에 이렇게 묻어라. 완벽한 것을? 그래, 그것이 할아버지 뜻이다. 도희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미소를 뒷산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묘 옆에 묻어라. 완벽한 백자, 드디어 나도. 그렇게 도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을 뒷산 아버지처럼 할아버지 묘 완벽한 옆에 묻어라. 백자를 보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도경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백자 항아리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이것을 뒷산 할아버지 도연의 묘 옆, 옆에 묻어라. 아버지 도희가 묻은 그곳 바로 옆에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 길은 도경이가 쉽지 않다. 왔습니다. 하지만 이 도경은 길에는 저를 우리 올렸습니다. 집안의 혼이 담겨 있다. 저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지키신 그 이 뜻을 길은 쉽지 저도 않다.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도경은 우리 집안의 가마터로 혼이 담겨 돌아와 있다.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경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길은 쉽지 이름은 않다. 도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도준아, 우리 집안의 혼이 우리 담겨 집안은 있다. 대대로 도공이다. 내 증조할아버지 도현, 내 할아버지 도희, 이 길은 그리고 쉽지 나 않다. 모두 이 하지만 길을 이 길에는 걸었다. 우리 집안의 혼이 예, 담겨 아버지. 있다. 이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길에는 우리 집안의 혼이 담겨 이 있다. 길은 쉽지 않다. 포기하지 않는 하지만 이 정신, 길에는 우리 진심을 집안의 다하는 혼이 담겨 마음, 있다. 그리고 명예를 지키는 용기. 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길은 쉽지 그렇게 않다. 4대, 하지만 5대, 이 길에는 6대, 우리 집안의 세월은 혼이 담겨 있다. 흘렀습니다. 뒷산묘 저는 옆에는 2개의 백자 항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연이 아버지보다 더 20년을 훌륭한 바쳐 도공이 만든 것,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희가 40년을 바쳐 만든 것. 저는 300년 후 한 후손이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아버지보다 그 더 항아리들은 훌륭한 도공이 조용히 되겠습니다. 땅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아리 안의 쪽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보다 건 더 훌륭한 작품이다. 도공이 되겠습니다. 흙과 불이 만나 탄생한 생명이다. 저는 우리는 고문을 받고 손이 부러지고 목숨을 걸었다. 아버지보다 하지만 더 훌륭한 이것만큼은 도공이 되겠습니다. 지켰다. 후손들이여, 이것의 가치는 돈이 저는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에 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아버지보다 진심을 더 다하는 훌륭한 것, 도공이 되겠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집안의 혼이다. 저는 도연과 도희가 함께 300년의 시간이 흘렀다. 흙과 불이 만나 탄생한 생명은 땅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마침내 세상 앞에 섰다. 고문을 견디며 지켜낸 혼, 손이 부러져도 놓지 않았던 정신, 완벽이 아닌 진심을 담은 그릇. 이것은 단지 도자기가 아니다. 한 집안의 명예이고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며 지켜낸 약속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